경례.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한미 간의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과장되게 주장을 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소미아의 파기는 신뢰의 파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것입니까? 그 혈맹은 한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주권 국가로서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 주십시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굶고 계신 분한테는 좀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를 한 첩도 못 내다보고 조국이를 옹호하던 놈들이 전부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 박지원이, 이재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네, 11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이 7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 시작하기 직전에 정말 직전에 긴박한 뉴스가 들어왔죠.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 그러니까 네. 유예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NSC 회의를 놀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고요. 이 잠시 뒤인 6시쯤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본발로 또 속보가 NHK 들어왔습니다. 발로 떴더라고요. 네, NHK가 한국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안 한다라는 네. 입장을 전달받았다. 조건부죠, 뭐. 네, 그죠? 그거 네.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또 내용을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종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보고요. 최 반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았잖아요. 무죄가 나왔죠? 네, 검찰이 이 총 사업가 3명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받았다. 특히 그 윤중천 씨로부터는 네. 성접대를 포함한 건설업자 뇌물까지 윤중천 씨. 네, 받았다라고 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다 무죄라고 판단을 근데 했습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네, 판단을 맞습니다. 일부 했다면서요? 혐의는 네. 이제 대가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무죄고 네. 또 일부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라면서 이무죄를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합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네, 정말 속보가 지금 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7시간 앞두고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돼 있고요. 그 청와대에서 이제 오후 6시에 지소미아 종료 관련한 기자회견,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합니다.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도요. 입장을 발표하고 일본도 경산성에서 이제 무역관리부장이 나와서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는데 NHK 발로 일본 공영방송 NHK 발로 이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해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지소미아 그 종료가 지금 7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유예될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6시 발표를 저희가 지켜봐야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큰 변화, 뭐 특별한 반전이 없으면은 종료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압박 비슷한 행동이 있었지만은 우리 정부는 기본적인 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NSC 회의에 이제 우리 산업자원부 고위 당국자도 참석을 했고요. 이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일본의 모종의 패키지 D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 패키지들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일단 양쪽이 다 한 발씩 물러나서 좀 합의하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막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봐야 알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고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오후 6시에 청와대 발표를 들어봐야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소식이 들어오면요.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오늘 해경 본청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단 출범 열 하루 만에 대대적인 규모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최근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 또 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고반장 말제 때 저희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치 뉴스는 아닙니다만 정보 차원에서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기상청이 올 겨울 날씨를 예측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올 겨울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른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7시간 정도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김학의 전 차관 1심 선고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흘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과 세월호 재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정, 그러니까 23일 0시를 기점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마도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잠시 후 신반장 말제 저희가 이제 현장을 연결하고요. 신반장 말제에서 운명의 날을 맞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そして G ソミアの終了通告がなされるなど国と国との信頼関係が残念ながら損なわれる信頼関係を損なうような状況対応が続いています。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오늘 자정이죠. 종료 시한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될까요? 아님 대반전이 있을까요? 청와대는 어제 NSC 상임위원 회의를 평소보다 당겨서 열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밤 늦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자, 밤 사이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외교부 라인은 지금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 들어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완전 굴복시키겠다 이런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에 두 쪽을 다 열어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어제 예정에 없던 NSC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막판까지 한국과의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본도 초조하긴 매한가지였겠죠. 자, 설마 혹시 일단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까지는 지소미아 종료 판단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딱 하나 남은 변수,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태 초반 별다른 중재 역할이 나서지 않았던 미국이 종료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서야 유지가 답이다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But I like both leaders. I like President Moon. And you know how I feel about Prime Minister Abe. He's a very special guy also. It is important that we all work together, closely, to achieve our shared goals. We will als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llies.
네,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의 수행단에 포함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회의 일정보다 하루 앞선 어제 도쿄에 왔습니다. 마크 네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함께했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소미아 관련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G20회의니까 당연히 강경화 장관도 참석 대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도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NSC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출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자,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든지 한미일 외교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어제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 후 미국 국무부는 한미 두 장관이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한미 간의 동맹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는 거고,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본의 그런 어떤 조치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 MEMC 코리아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최종 발표가 있기 전, 그러니까 한일 간의 힘겨루기가 마지막까지 한창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극일 정신을 강조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정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강화 노력도 설명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2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지난 10월 출범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과 제도 개선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오늘 찾은 MEMC 코리아도 대만 자본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대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생산과 연구개발 활동을 더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운명의 날, 문 대통령 반도체 기업 찾아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속보로 얘기했지만요.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일본에서도 경제 산업성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고요. 하지만 일본 공영방송 NHK 발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 결정을, 그러니까 유예 결정을 일본 정부에 통보해 왔다는 그런 보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연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좀 끌어가고요. 이따가 6시에 발표가 나오면은 제가 현장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의 속보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합의 사항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가겠습니다. 일단 최 반장, 지금까지 나온 속보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지소미아 효력이 오늘 자정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7시간 조금 남짓 정도 남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오후 6시에 이 최종적인 이 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 6시간을 남겨두고 이 최종안을 발표를 하는 건데,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이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이 종료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까 청와대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측과 막판에 일본 측과 내부 접촉을 통해서 조건부 연장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이제 일본 NHK가 지금 이런 속보를 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알려왔다라고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정확한 내용 자체는 잠시 뒤 6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발표는 저희가 라이브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상태죠? 네.
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반장들 발제 중이라도요. 바로 청와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속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 반장, 일본 언론들의 지금 NHK 얘기는 했는데 다른 언론들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조건부 연기라는 게 무슨 조건부 유예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네. 조건을 걸어서 이걸 유예하고 연기한다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일 텐데요. 일단은 뭐 파국을 막아야 한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제기됐던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걸 유예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 지소미아 원래 문안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문안에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어차피 이 지소미아라는 게 한일 양국 정부가 간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양국 정부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소미아 종료에 어떤 뭐 이런저런 조건을 좀 달거나 아니면 유예 기간 혹은 유예 횟수를 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갈등을 좀 피하자, 이런 시간을 좀 벌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일단 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걸 보고 나서 지소미아에 다시 복귀하는 걸 상정하더라도 어떤 이전에 뭐 완전히 없앴다가 다시 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까 일본 언론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에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던 건데 일단 지소미아는 유지를 하되 군사 정보 교환은 당분간 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조건.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걸 보고서 지소미아를 되살리되 그 틀은 깨지 말자 뭐 이런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까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그렇겠네요. 네, 뭐 일단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다시 자세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이제 긴박하게 이제 돌아간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지만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또 며칠 사이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요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이제 현장이 있다면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할 텐데. 고 반장, 어제 오늘 연속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청와대가요 막판까지 또 일본, 미국 등과 조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NSC를 열고 오늘 또 NSC 회의를 오후에 연 건데요. 바로 오늘 이 NSC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NSC 회의에서는요 이 종료를 해야 된다, 이 종료파와 또 지소미아 유지 필요파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의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한일 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종료됨으로 인해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뭐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부분이었잖아요. 자, 우리 외교부는 양 장관은 이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관계 및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요. 보도 자료를 내고 통화 사실을 직접적으로 또 알렸습니다. 이 지소미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이 두 장관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측 요청에 따라 이번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한 뭐 사전 언지를 좀 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 반장, 뭐 그동안 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실 요지부동이었잖아요. 근데 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쭉 진행이 됐더라면 이게 누가 봐도 종료 수순이었죠. 양국 정상들도 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뭐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리면 지난 8월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후 3개월간 양국 간의 뭐 물밑 접촉 또 가장 최근에 또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이어졌지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 일본이 원인 제공했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겠느냐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이런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이것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서 유지 부동이었는데요. 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 전날과 토시아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我が国としてはこれまで一貫して懸命な対応を求めてきており、その立場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韓国側は GSOMIA 維持に向けて検討条件としている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除外の撤回、これは日本政府として一切検討しない方針に変わりはないのでしょうか。我が国としてはこれまでも一貫して懸命な対応を求めてきており、その立場には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네,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죠. 일본의 경제산업성 수장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오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국장 말씀처럼 지금 일본 측에서 오후 6시에 있는 발표를 경제산업성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과 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할지 어떤 조건부 연장을 이야기할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정말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고요. 그 뒷 배경에는 물론 이제 파국을 피하려는 한일 정부의 이제 막판 노력도 있었지만은 미국 정부의 압박 또 중재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가 나왔을 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이 폼페이오 장관 등등 아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고 제3국, 태국 등에서 열린 다자 회의에서도 지소미아가 흔들리면 베이징과 평양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득이다, 이득이다 이런 압박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G20 외교장관 회의 때문에 데이비드 스티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일본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지소미아 관련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군 당국에서도 지소미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 몇 차례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지난 15일 우리 국방부에서 한미 안보협의 회의가 있었잖아요. 자, 그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별도의 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견을 전제로 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우리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도요, 우리로 치면 국방부죠. 방위성에서 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대화에 무게를 둔 이를테면 내각 관방 또 경제 산업성과는 다른 톤의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고노다루 방위상 오늘 오전에 말이죠. 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예고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다소 여지를 열어두는 뉘앙스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ジソミアがないからといって日本の安全保障に直接何か影響が出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北朝鮮情勢がこのような中で韓国側からジソミアの破棄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は間違ったメッセージを北朝鮮をはじめ周辺国にメッセージを出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は持っております。
さまざまこのジーソミア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韓国側の政権内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しっかりとした対話を続けることは大いに意味が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네, 아까 그 맨 처음에 고반장이 NSC에서 그 종료냐 유예냐 뭐 연장이냐 뭐 네. 찬반 토론이 아주 치열했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유예에 무게를 둔 의견, 그러니까 뭐 조건부 연장이나 유예 쪽에 무게를 둔 의견으로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이 실무 당국자 간 협의가 아니라 보다 고위급의 한일 고위급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한일 갈등 좀 먼저 풀자, 현안부터 풀자 이런 방안이 뭐 제시가 됐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자, 고위급 협의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깜짝 환담을 가졌을 때 한일 간 고위급 회담, 고위급 채널을 열자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뭐 지소미아와 일본 수출 규제, 또 강제 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동안 이 지소미아 효력을 잠깐 멈춰놓는 식의 뭐 조건부 유예가 논의됐을 수가 있고요. 또 이를 미국이 보증하는 식으로 일종의 뭐 중재, 뭐 화해 실마리를 마련한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예정 시한이 이제 오늘 밤 자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7시간도 채 안 남은 거죠. 6시간 30분이 남은 상황인데 오후 6시에 청와대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동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NHK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가 이제 일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유예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혀왔다. 이런 보도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고 오늘 하루 돌아간 청와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NHK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요. 6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뭐 이루어지면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이제 중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발표를 들어보고 또 어떤 내용인지 그 디테일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이게 또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한국 지소미아 종료 안에 일본 정부의 방침 전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3월이죠. 소위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뇌물 등에 대해서는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성접대 뇌물 의혹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재판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 씨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윤 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혐의 포함이 됐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입니다. 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윤중천 씨가 여성 이모 씨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이 있었는데 이 씨가 이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자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이 돈을 포기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자,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1억 원을 포기한 만큼 이건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가 최모 씨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또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내준 것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또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 씨가 준 돈 또한 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 뇌물이라고 본 성접대를 받은 게 맞는지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문제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도 사실 중요한 쟁점이었죠. 자, 그동안 문제의 동영상을 보거나 또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들의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예. 그 김학의 임명 전에 그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예예. 택도 없는 소리. 그 육안으로도 그 촉발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씨는 이렇게 바로 보고 있으니까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이 파트너는 이 뒷모습만 이렇게 어렴풋이 조금 살짝 보이나 봐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진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그 남성의 가르마 방향이 평소 본인의 방향과는 다르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법원은요, 성접대를 포함해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접대를 뇌물인지 유무죄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다음 선고 소식은요.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입니다. 이 또한 여전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죠. 자,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인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다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셨는데 거기서도 이 시험지 유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이거와 관련돼서 대응 방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우선은 이제 CCTV 설치 등 그 시험지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네.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CCTV 설치입니까? 우선은 그런 보안 점검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동안 이 전 교무부장 측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성적이 오른 거다라고 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자, 항소심에서 현실 측은 1심 재판부가 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사실들 가운데 이 유죄에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즉, 성적이 급상승한 게 유죄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요. 자,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형량은 3년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서울고법에서는요, 또 이번이 4번째 재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구속, 실형, 또 집행유예 석방, 그리고 파기환송까지 그야말로 냉온탕을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번엔 유무죄 판결은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나왔던 집행유예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죠. 하지만 특검은 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균식회계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를 통해 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쐐기를 받고 뇌물죄 형량을 더 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첫 재판 때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숙제를 하나 냈었죠. 자, 51였던 아버지는 부인 빼고 다 바꾸라 라면서 신경영 선언을 했었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된 아들 이재용의 비전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자, 이 같은 과제를 안고 돌아간 이 부회장, 최근 창립 50주년 기념 방송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다라고 했고요. 또 사흘 전이었죠. 이병철 회장 추도식에서는 계열사 사장들 앞에서 자,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업 보국, 이 사업 보국을 언급하며 사회와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뇌물성 접대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입니다. 네, 자,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8개월여 만에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거죠. 정말 오래 걸렸네요. 지금 1심 재판부 오늘 이제 판결 취지를 들어보니까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무죄 취지입니다. 이제 성접대가 포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장 동영상 같은 거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는데 우선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1억 원의 제3자 뇌물과 3천여만 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지는데요. 자, 제3자 뇌물의 경우 여성 이모 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 씨가 여성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씨가 1억
1억 원을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제3자 뇌물이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2006년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이 성접대를 포함해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자, 뇌물의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한 겁니다. 네, 또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고 또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최 씨에게서 받은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만 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자, 김모 씨로부터 받은 1억 5천여만 원은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일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속보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제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일본이 수출 규제로 묶은 품목 중에 일부에 대해서 뭐 처리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역시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여권 관계자 발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우리 정부가 이제 이따가 6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권 관계자는 그 조건부 중에 그 시기와 관련한 조건은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내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푸는 조건으로 일단 추가 협상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발표를 들어봐야 압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20분 후에 이제 입장을 발표하니까요. 그거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조건인지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떤 발표를 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소식으로 넘어오면요. 1심 결과만 놓고 보면요. 이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무죄도 아니고 검찰의 완패라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바로 석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검찰 과거사의 수사 권고 관련 이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에 2달 만인 지난 5월이었죠. 김 전 차관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법원은 이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했고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됐죠.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 받으면서 6개월여 만에 집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에 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부분이 많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사단에서 좀 무리하게 그 공소시효를 위해서 구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뭐 판결문에도 저희 뭐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좀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만 놓고 보자면요.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재판부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만 내놓은 거고요. 사실상 뭐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 판결을 개탄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러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이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6년 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기소 시기를 놓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금융위 국장 재직 당시에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전이 됐네요. 약 18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귀가를 했죠. 네, 어제 오전 9시 15분에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새벽 오늘 새벽이군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에 진술조서 검토를 마치고 서명 날인을 한 뒤에 3시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를 나왔습니다.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참고로 관련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본인 동의가 있다면 9시 이후에도
이후에도 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 조서 검토 또한 9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약 18시간 동안 검찰은 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금품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는데, 자, 일반 형법이 아니라 이 특가법이 적용됐다는 건 금액이, 그러니까 뇌물수수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인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지만 윗선 지시로 이게 무마가 됐었다라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진술도 그러니까 윗선에 어떤 무마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진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조남관 검사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감반장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유재수 뭐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했죠.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긴 하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 싫으면 유재수 사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습니다. 네. 자, 검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요. 윗선을 들여다본다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이제 검찰 수사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뭐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어제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전 9시 30분에 검찰에 나왔고요. 이 밤 9시간 반가량 조사를 마치고 오후 7시쯤에 귀가했습니다. 앞서 그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던 1차 조사 때보다는 1시간 반 정도 더 오래 조사를 받은 거고요. 이 조 전 장관 첫 번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할 때나 귀가할 때나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었죠. 어제는 조사를 마친 다음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잠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의 이 특혜성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대가 이 외부 장학금을 기탁한 사람이 직접 수혜자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이 학칙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한준 교수가 조 전 장관 딸을 특정해서 장학금을 준 게 사실상 뭐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시인을 한 건데요. 또 부산대는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만, 속보가 계속 들어오네요. 지금 이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닫아버렸네. 지금 이제 속보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요,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해서 이제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면 뭐 종료 유예 결정이고요. WTO 제소도 중단한다는 일단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뭔가 뭐 완전 철회는 아닐지라도 뭔가 적절한 중간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우리 정부는 이제 지소미아 관련한 조치를 한 단계 물러서는, 아마 그런 양쪽이 다 한 발씩 물러서는 유보적인 절충적인 그런 결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요. 잠시 후에 14분 후에 저희가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종료 유예 결정 자체는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침 또 어제 동시에 이제 받았던 두 사람이죠.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하고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모두 구속이 됐죠. 네, 우선 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이 영장 심사를 했던 이 명재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범죄 형태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또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사실 어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 돈을 받은 거 맞다라며 또 혐의를 시인을 했었죠. 자, 송경호 부장판사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역시나 발부를 했습니다. 자,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다른 군 고위 관계자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뇌물 성접대 혐의 김학의 1심 무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역시 오늘 아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후 6시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인가요? 회의인가요? 예정돼 있다는 그런 속보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흘째 단식이 계속되고 있죠. 황 대표는 오늘 SNS에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에서 자신의 단식을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인 걸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는 어제 발표된 현역 절반의 물갈이 소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양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단식을 경험해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이 고비는 사흘째다라고 말이죠. 그 고비 넘기면 그냥 관성의 힘으로 쭉 달릴 수가 있는데 이 사흘째, 3일째는 진짜 이 원초적 식욕이 몸과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정말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로 그 고비를 지금 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몸만 힘든 게 아니라 황 대표를 둘러싼 이 정치적 환경까지 현재 썩 좋지 못합니다. 일단 약간 그물살을 타고는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한 이 단식인데 그게 이제 채 6시간, 7시간밖에 안 남았죠. 자, 또 다른 당들의 반응도 좀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냉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자, 일단 당 내부에서도 그래도 힘을 좀 모아주자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김무성 의원 어제 저녁 8시쯤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황교안 대표 단식 조롱하는 이 작금의 정치 풍토를 개탄하면서 대표적으로 딱 두 사람을 찍더군요. 이렇게요. 다른 당 의원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인데 그거 좀 세게 좀 받아요. 조국이를 옹호하던 놈들이 전부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 박지원이, 이재정이. 이 대한신당 박지원, 민주당 이재정 의원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노밀한 말까지 하는 걸까요? 먼저 박지원 의원, 제가 알기론 이 김무성 의원하고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물론 박지원 의원이 형님이죠. 이렇게 깍듯하게 호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JTBC 예능 적과의 동침에 나와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박지원 의원님하고 김무성 의원님하고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친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 먼저 말씀하시죠. 어쨌든 지금 여야고 저보다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형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형님을 하루아침에 놈으로 만들어버린 그 문제의 발언 과연 뭐였을까요? 제1야당의 대표 9개월 만에 삭발 단식 2가지를 이수해요. 이제 마지막 사퇴만 남았구나. 그리고 이러면 사퇴된다. 자, 그러면 이재정 의원, 이 의원은 날선 대변인이어서 날선 논평을 많이 낸 때문인지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토가 많긴 하죠.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당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김무성 의원은요,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그냥 비판만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콕 찝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부끄러운 줄 너무 어려워
하여튼 그런 놈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되는데. 자,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농성장에 만약 오늘 밤에 찾았더라면 박지원, 이재정 의원보다 이 사람을 더 강하게 질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바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 의원 알다시피 황교안 대표와 경기고 72회 동기 동창이죠. 오늘 SNS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려서 황 대표 단식을 비판한 겁니다. 자, 교환 오빠로 시작되는 글 잠깐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오빠,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 국민이 공감하네요. 그러니까 저번 저희 패스트트랙 가산점 제한 실수랑 오빠의 단식 투쟁 실수 서로 쌤쌤해요. 퉁치자고요. 미국에서 경원이가. 자, 글쎄요, 이거 뭐 그렇게 기발한 풍자 같지도 않고 좀 가벼울 뿐더러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평소 오빠라 부를 리도 만무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약간 성인지 감수성에 좀 문제가 있다. 실제 한국당에서도 그런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역시 댓글 반응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그 나경원 원내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지금 며칠 전에 미국에 갔다가 황 대표 단식 문제 때문에 서둘러 내일 새벽 귀국을 하기로 했다는군요. 자, 뭐가 됐든 오늘도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았는데 김진태 의원도 왔습니다. 자, 김 의원 요즘 주변에서요. 아니 대표가 단식하는데 당신은 뭐하고 앉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삭발 같은 경우는 진짜 황 대표 한 뒤로 릴레이로 막 진행이 됐던 반면 단식은 아직 동조자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김진태 의원 그래도 난 안 할 거다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 뭐 조금 욕 먹더라도 대표님이 좀 부각이 되니까 뭐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황 대표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손님은 바로 지난 일요일 한국당에 핵폭탄을 투하했던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황 대표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만남이었을 텐데 그래서였는지 한 4분, 5분 정도의 대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 김 의원은 이 당 해체 촉구 선언과 관련해서 대표님께 미리 상의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고 황 대표 역시 뭐 알겠다, 감사하다 정도로만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좀 막 계속 엇갈리네요. 지금 지소미아 유예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보도가 일치된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뭐 상당 부분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지지통신이 이제 막 보도한 내용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관리 자체에 변경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글쎄 뭐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내용 들어보면 알겠죠. 들어보고 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이고요. 조금 전인 그 50분에 5시 50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아마 지소미아 종료 관련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일단 들려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 분위기 저희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연결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는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저희가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라는 거를 이제 전제에 두고 이제 계획을 짠 거지만 내일 비상 집회를 하겠다는 거죠, 청와대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원들 일단 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긴급 뭐 의원 간담회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시부터 뭐 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밤 상황 여하에 따라서 내일 현장에서 의원총회도 연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둘러서 귀국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황교안 대표는 당 대변인을 통해서 지소미아 파기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통령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 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황 대표 단식 현장 바로 옆에서요.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지소미아 영구 폐기 촉구라면서요? 네, 민중당의 민중당. 네, 예, 김종은 민중당. 의원이 예, 지금 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지소미아 폐기 뭐 토착 외구 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저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김 의원은 100명이 넘는 공당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단식 농성을 한다고 한다. 국민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양측 간의 충돌이나 이런 건 다행히 없었다고 하는데 황 대표가 앉아있는 분수대 앞에는 그 둘레를 만약의 상황을 감안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과거 80년대, 1980년대 단식 투쟁을 회고했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좀 꼬집기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포석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 1983년 5월 18일 이 신민당 총재 시절 5가지 민주화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군부에 맞서 23일간 단식 투쟁을 했었죠. 자, 문희상 의장은 그 단식은 민주화 세력이 단결하고 이 민주화 투쟁의 공동전선을 이루는데 기폭제가 됐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직면해 있는 엄중한 현실 탓에 그 빈자리가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사실 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겼다가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처분 결정서가요. 당사자한테 가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 동생 이모 씨 얼마 전에 퇴직을 했죠. 예. 지난달 법원에서 그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답니다. 3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전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지 2년 만에 SM 사만기업 대표로 재취업을 하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적을 해야겠는데, 자, 황당한 거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 총리의 동생 이모 씨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이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에게 가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먼저 갔고 또 그걸 결정서를 넘긴 사람이 바로 국회에 파견된 판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고 반장 그런 문서나 이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개인정보를 가리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이 대법원 예규는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 복사할 때는 이름과 연락처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해당 판사는 곽상도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받기 전에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출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네, 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시 59분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간이 이제 오후 6시 정각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한 지금 나오는 모양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 또 기타 정부 관계자라든지 여당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6시간 앞으로 다가온 그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그런 보도도 나왔고 또 지지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출 규제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식의 좀 상반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김유근 1차장이 나왔네요. 발표 좀 들어보고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NSC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라이브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좀 물려주시고요. 네, 생중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치 영상도 좀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6시 예정됐던 6시 정각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일본 측의 입장이 뭔지는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김유근 1차장이 발표한 내용을 혹시 녹화가 돼 있으면 다시 한번 듣고요. 아니면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요.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효력이 정지되도록 예정이 돼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은 일단은 이제 종료시키는 결정을 유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효하게 됐고요. 같은 시간 일본에서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지금 김유근 차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그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WTO 제소 절차를 당분간, 그러니까 완전적인 건 아니고 당분간 정지시키기로 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일본이 취한 수출 관리 정책에 대한 대화가 양국 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유근 차장의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오늘 자정으로 종료가 되는 이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역시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라는 게 우리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같은 시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좀 부분적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 지금 김유근 처장이 설명을 할 때 양국이 각자 취할 글쎄요. 조치를 자국에서 네.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일본이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일본이 수출 관리 정책의 대화에 대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서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 향후 합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이 개별 품목별 한일 간의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및 한국의 수출을 위해서 재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일본이 발표를 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지금 담겨 있지가 않고 네. 크게 정리를 하면 수출 품목에 대해서 향후 합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그다음에 과장급 회의 이후 국장급 대화, 즉 고위급 회담을 갖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시 발표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줬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또 사실은 아니네요. 그죠? 특별한 시한은 없었고 일단은 이제 대화를 더 이어가는 것이고 WTO 제소 절차는 일단 중단을 하면서 일본과 이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일단 보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유근 차장이 일단 일본의 발표 내용을 예상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일본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발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지통신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은 오늘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보도가 일단은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좀 지켜보고 그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WTO 제소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그 일본이 시행했던 이 수출 규제 조치, 뭐 반도체 소재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난 9월 11일에 일본을 WTO에 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국이 이제 또 협의를 몇 차례 진행을 해왔는데 지난 20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뭐 결국은 평행선이었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제소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WTO에는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유무역, 무역 장벽을 철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이 협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제한을 좀 해도 된다, 무역에 제한을 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근거로 들었던 게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량 확보가 요구될 때,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 지장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위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던 것이고요. 지금 오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지소미아 종료통보 효력 정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겠다, 그러니까 제소를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힌 겁니다. 네, 자 아직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이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속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의 범주하에 일단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구체적인 뭐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뭐 들어있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이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뭐 환영한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 정도의 그런 좀 원론적인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일본 측 입장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아까 김유근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양국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해 각자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뭐 취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권 관계자들 반론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한번 얘기 좀 아마 해봐요. 여권 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이 12월 31일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수출 규제를 네, 푼다는 조건 하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아마 김유근 차장 이 브리핑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뭐 설명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공식적인 발표 외에 사실 이제 물 밑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걸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여권 관계자의 전언일 수도 있고요. 또 틀릴 수도 있죠. 네, 뭐 오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위주로만 일단 판단을 하고 확대 해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측 발표가 잠시 후에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신 반장하고 최 반장하고. 일본어는 양 반장이 잘하니까 양 반장이 좀 체크를 좀 해주고요. 한 가지만 더 소식을 속보를 전해드리면, 오늘 NSC 상임위원회 보통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제 NSC, 오늘 NSC 두 차례 열렸는데 어제는 이제 정의용 실장이 주재를 했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참석을 했다는. 네, 자, 조금 전에 이 김유근 차장 브리핑이 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에 또 NSC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또 자세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G20 외교 정상회의인가요?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도쿄로 가는 거죠? 네, 출국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나온 수출 규제 관련 조치는 뭐 경산성이랑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거니까 네. 또 이제 외교 라인 간에 또 그 대화도 필요하잖아요. 가서 또 일본 외무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일본 측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들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청와대 앞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긴급 좌담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혹시 청와대 앞에 기자가 연결이 됩니까? 네, 그럼 잠깐 연결을 해서요. 이제 한국당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도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될 거라는 전제하에 내일 비상총회도 열고 또 강력히 뭐 집회를 하겠다,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정치부에 이제 허진 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허진 기자 지금 나와 있죠? 예, 허진입니다. 지금 그쪽 네네. 상황을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그 청와대는 아니고요. 국회에 있는데요. 지금 일단 그 황교안 대표에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5시 50분쯤에 가서 직접 그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를 표기를 했고 조건부 연장을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달을 하자 황 대표는 지소미아의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청와대 발표가 직전까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의 브리핑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정치권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이번 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결국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앞에 나가 있는 기자한테 지금 이제 보고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장 상황을.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직접 전달해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일단 한국당은요, 오후 6시에 청와대 인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주변 의원들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건의를 할 것 같은데, 황 대표가 정확히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다른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허진 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 앞 상황, 지금 이제 긴급 회의 좌담회를 열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속보가 일본 정부에 관련한 속보가 지금 막 떴네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개별 품목을 심사해서 한국의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일단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구체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뭐 큰 틀의 변화, 뭐 큰 틀이 아니라 작은 틀의 변화도 일단은 밝힌 내용은 아니네요. 그럼 아까 지지통신의 보도가 이 부분에선 좀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발표였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하지만 뭐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추가적인 입장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더 자세한 속보가 나오면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더 속보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고석승 반장이 아마 준비한 발제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기 고 반장의 발제를 저희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소미아와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좀 이어서 얘기를 왜요? 조금 전에 이 황교안 대표와 강기정 정무수석의 대화 내용이 조금 지금 대화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대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이 강기정 수석이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말을 저희가 지금 보면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한다는 게 소급해서 정지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아까 이제 김일균 1차장의 발언에도 앞에 그 전제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취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가요, 이 원장은.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식 사흘째 황교안 단식 폄훼 개의치 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관리부장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고 반장 발제를 전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오늘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특수단이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특수단이 오늘 수사단 발족 후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수단은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본청 그리고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과 목포, 여수, 완도의 해양경찰서 등에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도 최근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구조자 선박 이송 의혹과 또 선체 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혹들은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터라 관련 증거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혹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커서 첫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고 임경빈 군을 구조 후에 헬기 대신 선박을 이용해 이송한 의혹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조에 사용됐어야 할 헬기가 해경 고위 관계자 이동에 동원됐다는 부분은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헬기를 탈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을 피정을 태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6시 40분에 P22정, 그러니까 조그만 배로 단정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도 20분을 머물다가 P112정으로 7시에 타게 됩니다. 응급한 우리 아이를 수송했어야 할 그 헬기에 김수현 서해청장이,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간 겁니다. 자,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배 바깥으로 겨우 나온 아이마저 결국 구하지 못한 상황. 어머니는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원에 경빈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생존을 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뒤돌아서는 순간에 어머니 근데 안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뭐 뽀뽀도 하고 가고 이랬던 아이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뽀뽀를 한번 했는데 그냥 너무 남아있는 게 너무 차갑구나. 입술에 물기도 없었고. 물기도 없었고. 네, 입술이 너무 까맸었고. 까맸고. 네. 그래서 그러면 오다가 응급조치를 누가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일각에서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여수와 완도 해양경찰서가 포함된 것도 구조 이송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목포, 여수, 완도 해경 소속 함정이 여럿 구조에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세월호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근무 중이던 육군 소장이 무단 파쇄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인 이 권모 소장인데요. 권 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해서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한동안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던 2017년 7월 권 소장이 세월호 관련 문건 등 상자 2개 분량의 문서를 파쇄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권 소장은 현재 육군 모부대 사단장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특수단과의 공조 또는 이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수단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시간이 되면 해보고요. 어제 있었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방송됐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기억하십니까? 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생활,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등을 다루고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케네디와 참모들은 긴장했다. 자, 다큐멘터리를 두고 당시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면서 프로그램 제작진을 징계, 경고 조치하고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통위의 징계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이후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앞선 1심과 2심에선 방통위 제재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제재를 위법으로 본 겁니다.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일부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 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 네, 자, 지소미아 이제 종료 유예, 그러니까 유예라고 봐야 되겠죠. 그 결정에 대해서 아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 내용을 저희가 들었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같은 시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속보를 저희가 이제 조각조각 전달은 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통으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크게 요약을 하면 WTO 제소 관련 내용이 있고 한일 간 국장급 대화 관련 내용이 있고 수출 규제 품목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이 WTO 제소를 중지하겠다는 우리 측의 발표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한일 간에 그 제네바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난 19일에 현지에서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에서 한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서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미리 네. 그 WTO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산성으로서는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수출관리 대화에 대해서 우선 현안 과장급에서의 준비를 거쳐서 향후에 국장급의 협의를 실시해서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대화를 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본이 애시당초 수출 규제 품목으로 삼았던 게 3가지 항목이었잖아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였는데 그 수출 규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일단 일본 측 입장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 수출 관리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위안부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일본은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현재도 이 개별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거죠. 강제징용 판결, 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었다는 걸 재차 다시 강조를 한 거고, 현재도 이 개별 안건을 건건히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에도 이 개별 심사를 통해서 수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향후에 건전한 수출 실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 규제 등이 뒷받침이 된다면, 운용이 된다면 재검토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후 6시에 청와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동시에 지소미아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 청와대 김유근 1차장의 발언을 저희가 생중계로 들어봤고요.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돌려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봤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 지금 이제 신반장과 최반장이 정리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 크게 4가지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WTO를 이제 제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이미 한국 정부가 전달해 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급 대화로 격상해서 수출 규제 문제를 앞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이 들어가 있고, 또 3개 규제 품목, 그동안 이제 수출 규제를 했던 3개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해가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최 반장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좀 생각 중이단가요, 표현이? 이렇게 논의를 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성의 브리핑 이제 모두 발언하고 몇 가지 질의응답이 끝났고요. 아마 추가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외신 기자들은 일단 밖으로 나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남아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는 것 같은데, 관련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뉴스룸에서 아마 저희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정치부 회의도 조금 시간이 연장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마냥 끌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 아까 김유근 1차장이 발표했던 내용 양반장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나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아까 6시 정각에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이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전격적으로 이 종료 유예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 김유근 차장은요, 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 진행이 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수출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황교안 대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그 조금 전에 6시에 발표되는 그 청와대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그 속보를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전했잖아요. 그 강기정 수석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좀 소개가 됐죠. 네, 강기정 수석이 이제 6시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직전이죠. 한 10분 전쯤 5시 50분쯤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전한 이제 말을 전했는데요. 이 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가 됐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풀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에 있을 만찬에 환영 만찬에 황교안 대표도 꼭 와서 참석해 달라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제 이제 단식 중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글쎄요, 뭐 만찬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뭐 속보를 여러 가지 다루느라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주말 사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일정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문가 분석 등을 포함해서 잠시 후에 뉴스룸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디베이트 많이 못 나갔는데 아,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